이번 시간에 할 것은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1차 시, 2차 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추린다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줄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줄이기는 줄이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꾸러미처럼 만드는 것이 간추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 52쪽과 53쪽은 그 간추리는 방법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읽은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으로 간추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승에 끌려온 원님이 이승에서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염라대왕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돼.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간 원님이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덕진을 만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략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혹은 애매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한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승, 원님, 염라대왕, 그리고 이승, 변장 이런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뿐만 아니라 애매한 단어까지도 사전에서 꼭 찾아서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 이 덕진이란 친구가 어떻게 해서 저승에 갔고 염라대왕을 만났으며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한 그림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를 간추리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큰 단원의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원 처음 시작하면 이 부분 꼭 읽어야 돼요. 무슨 부분이냐면 여기 있죠. 무엇을 배울까요? 그래서 이 무엇을 배울까요가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기. 사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 구조.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는 또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고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까지 이번 단원에 할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넘겨서 54쪽 이야기 속의 흐름 살펴보기. 이게 이제 1차 시, 2차 시의 주학습된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이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부르죠. 소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보는 것은 뭐라고 부르나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은 동화. 네. 동화와 소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자체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황금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어느 작은 도시 한가운데 어여군 사과나무가 있었어. 이제 사과나무가 아마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겁니다. 나무는 두 동네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있었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글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그것에 관계된 예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사과나무의 예문에 되어 있는 사과나무의 사건의 구성에 관계된 예시 그림들이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 사과나무를 처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무가 중요한 사건의 핵심 되는 무언가가 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황금 사과가 열린다는 걸 누군가 알아채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황금이 열려있어요.
사과나무에 황금이 열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뭔가 욕심이 생길 것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황금사과? 말도 안 돼. 얘기 들었어? 사과나무에 황금사과 열린대. 황금사과? 말도 안 돼. 자,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그 소식은 아랫동네부터 윗동네까지 쫙 퍼졌습니다. 보니까 동네가 두 개. 사과나무가 가운데 있고 아랫동네가 있고 윗동네까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황금사과를 따려고 마법의 나무 주위로 벌떼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그래서 이것은 비유법이죠. 그죠?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무엇에 빗대어서 비유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비유한다 그래서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는 것이 벌떼처럼 간다고 해서 이 벌떼를 비유해서 비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과는 우리 거예요. 천만에 우리 것입니다. 이 사과를 본 것은 우리라고요. 두 동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두 동네라는 것은 아랫동네하고 윗동네를 말하는 거죠. 툭 하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들 황금 사과를 갖겠다고 아우성이었지.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했어. 이 나무는 우리 동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 땅바닥에 금을 긋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땅바닥에 금 긋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아랫동네와 윗동네는 서로 소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황금나무가 없었을 때는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황금사과나무가 생기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서 땅바닥에 금을 긋읍시다.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서 같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금이 생겼지. 땅바닥에 금이 생긴 거예요. 금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다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약속을 어겼지. 사과를 따려고 금을 넘기 시작한 거야. 두 동네 사이에서는 다시 싸움이 일어났지. 결국 금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했어.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세웠어. 이제 금 가지고 안 되었어요. 금 가지고 안 되어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럼 울타리가 세워서 해결됐을까요? 봅시다. 그렇지만 나무 울타리도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 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담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나무를 이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금을 껐어요. 이제 금 이쪽 편에는 아랫마을, 이쪽 편에는 윗마을 이랬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된 거예요. 담 쌓은 거예요. 더 못 넘어오려고. 사방이 꽉 막힌 높고 단단한 담을, 그런 다음에 양쪽에 보초를 세우고 담을 넘는 사람들이 있나 잘 감시했지. 윗동네도 아랫동네도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차츰 쌓여갔어. 그러다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게 되었지. 세월이 흘러 담은 점점 높아졌지. 그래서 아까 말하는 금과 여기서의 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를 믿지 못할 때 생기는 무언가의 장치예요. 그래서 금보다는 담이 훨씬 더 강한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담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지 못함.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불신이죠. 불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도 그 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 언제 담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조차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만 거예요. 이 문장은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언제 담을 쌓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세웠는지도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담을 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보초도 사라지고 황금 사과까지 사라졌어. 오직 남은 것은 가슴 깊숙이 뿌리 박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뿐이지. 그래서 불신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2시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차 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2차 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